안녕하세요. 네. 기자님도 제가 지금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또 우리 기자님은 또 명쾌하게 어떻게 재미있고 유머 있게 대답할지 되게 궁금해요. 남한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캠핑도 다니고 어디 헬스도 다니고 이러니까 북한도 무슨 여가 생활이 있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혹시 뭐 강사님 북한은 여가 생활 어떻게 보내요? 직장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지. 토요일 우리가 쉽니까 뭐? 저희 토요일 생활청 하거든요. 토요일 날은 그 정규 학습, 정규 생활청과 정규 강연회가 다 들어가니까. 북한 주민은 일주일에 딱 일요일 하루만 쉬거든요. 그 쉬는 주중에 주말. 평양에 계시는 분들은 또 혹시 여가 생활 뭐 하시죠? 야, 이게 우리 노동당의 구호가 뭐예요? 북한 주민들의 행에서 나온 거. 8시간 일하고 8시간 학습하고 8시간 휴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갑니다. 8시간은 무조건 매일 학습하라는 거요. 8시간은 노동시간대로 일하라는 거요. 8시간은 잠을 자라는 그거예요. 여기에 다 여기에 휴식인 거예요. 그게 휴식인 그럼 8시간 학습은 여기 학습은 8시간에 자체학습, 집중학습, 정규학습. 혁명가는 죽는 날까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게 혁명하는 사람은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 나 이건 들었어요. 그 북한의 슬로건이요, 노동당에. 네. 그것도 아무 책이나 읽지 말라는 거요. 덕성식 읽어야 됩니까? 덕성식이 로자 수령을 해석한 책만 읽어야 돼. 수령이 관점에서 분석한 역사만 보라는 거예요. 재미없는데. 그래, 북한이 8시간 학습하라 해서 그대는 저게 그 읽을 만한 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뭘 읽었어요? 덕성실기 뭐 이런 거 잘 안 읽었고요. 그냥 뭐 단편 소설, 장편 소설 이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외국 소설이나 뭐 외국 소설 이런 것만 읽었고. 그 저게 당신이 읽은 거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본 정도면 소설에 접근했구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게 그것도 제한 도서일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함부로 유통되는 도서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학교 도서관은 무조건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도서관들에는 대학 도서관들은 그게 다 있어요. 전쟁과 평화, 봉쇄. 네, 맞아요. 상하 다 있었어요. 그다음에 무슨 뭐 다 있죠. 강철은 어떻게 달렸는지. 강철은 어떻게 달렸는지. 그 다 있어요. 대학들에는 무조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는 못 나가요. 우선 부수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대학 때 왜 나가서 소설 읽은 적이 있어요? 대학 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 못 읽었어요. 학교 가니까 전집이나 선집 그리고 김일성 회고록 같은 거를 일부러 더 발췌해가지고 읽어서 막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 과제를 굉장히 문답시 많이 학습 경연에도 나오는 제목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사회에 나가서 외국 문학 작품들 접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지요. 네.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대학 도서관들에 나가는 것도 김일성 족속은 종합대학은 어떤 책들까지 나간다. 기타 대학은 어디 다 규정해져요.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업대학 같은 거는 검은 것과 붉은 것 이런 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메림의 단편집이라든가 노테르담의 무슨 고업추 이런 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종합대학 도서관에는 다 있는데 그것도 이 승인을 받아야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가 생활에 소설을 읽고 책을 읽는다는 거는 진짜 절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책이나 읽을 수도 없는. 집에 몽땅 들어가 보면 다 덕성 아니면 로장 이것밖에 없잖아요. 김일성 전집, 김정일 선집. 그거밖에 없죠. 거기에 어떤 특정 책이 끼어 있으면 벌써 도서검열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나 오랜만에 들어요. 맞아요. 도서검열이 딱 걸리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항시 작동되는 시스템이니까 당이 주관하는. 여가 생활에 내가 읽고자 하는 외국 소설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없거든요. 직업군이 된 다음에 그대는 어떻게 여가 생활을 보냈는지. 저는 학교 가서는 그 평양에서는
그 여가 생활이라는 게 뭐 일요일 같은데 어떨 때 그 안경대 유의장이라고 해서 1유의장, 2유의장 가봤고요. 뭐 그 혁명 열사릉 있잖아요. 열사릉. 네, 열사릉 뭐 가고 열사릉 바로 옆에 또 공원 있어요. 그래서 공원 대성산 유원지. 대성산 유원지. 동물원. 네, 문수 물놀이장. 그러니까 문수 그때 유의장이었어요. 뭐 그런 데 가고 뭐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유의장이랑 가서 식사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 식사는 그냥 그 길거리에서 파는 요거트,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 그냥 사 먹고 그 빵 같은 거 그냥 사 먹고 그 앉아서 식당 뭐 매점에서 먹고 사 먹는 식당 같은 건 없었어요. 저희 때는. 아,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예요? 요구르트가 2000년도, 2001년. 요구르트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던가요? 아니요.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 후닥닥 다 팔려서 그다음에 정말 그 줄 서다가도 가야 지금 줄 서다가 가야 됩니다. 없어요. 그리고 없어지면 그 평양시에는 뭘 파냐? 고구마 있잖아요. 군고구마, 그 군밤 이런 거를 파는데 그것도 개수 제한이 있어서 일단 그 시간이 10시 그 매점에 나왔을 때 땡줄 섭니다. 쫙 서서 그게 떨어지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를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시 이런 간식거리들을 쌓아놓고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었던 형편이죠. 없어요. 내가 있을 때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이런 유의장에 절대로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니는 거예요. 대학생들, 지방에서 오는 대학생들이 평양 주민들은 이걸 다 알아요. 가서 먹을 게 없고 걸어는 또 얼마나 걸어 다녀야 돼요. 차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걸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게 지치는 거예요. 일요일 날에 거기 한번 떠났다면 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시 주민들은요. 뭐 하면서 보내나요? 빨래하거나 집 청소하는 걸로 보내는데 그게 요가 생활인가요? 그게 요가 생활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세탁기가 있어도 못 쓰는 게 북한이에요. 전기검열 때문에. 전기검열에 세탁기는 허용이 안 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집에도 세탁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만든 거. 완전히 그야말로 회전통이요.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서 선물 받은 건데 쓸 수도 있건만은 그거 쓰다가 전기검열을 걸리면 무상 압수당해요. 애보다 배꼽이 더 커. 네, 그러니까 아예 놓고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빨래는 다 손으로 해야 돼요. 전기검열에서 북한 평양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허락된 거는 텔레비전하고 냉장고밖에 없어요. 선풍기도 잘못 썼다간 걸려요. 다 꺼야 돼요. 검열할 때는. 그러니까 북한은 이 여성들이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결한다고 68년도부터 김일성이가 떠들었는데 이제는 물도 제대로 안 나와서 빨래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만이 빨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노동하는 시간이지 요가 생활은 아닌데. 아니죠. 빨래를 다 하고 집 청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그 8시 말이 8시 출근이지 8시 7시 30분엔 무조건 출근해야 돼요. 맞아요. 출근 시간. 덕보해야 되잖아요. 네. 청소해야 되잖아요. 네. 조회해야죠. 조회해야지 되잖아요.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럼 6시 퇴근이죠. 6시 퇴근하면 퇴근 땡 한다면 부서 사업 총괄을 또 해야 돼요. 네. 또 무슨 행사들이 무슨 정치적인 조직 회의가 있으면 거기 또 참가해야 돼요. 네. 그게 다 끝나고 집에 오면 8시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북한시 평양시 물 공급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북한은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딱 물 공급을 해요. 네. 점심시간에도 안 해요. 이게 수도 공급을 그렇게 제한해요. 대한민국에 와서 24시간 수도꼭지 나오는 무털문물 나오는 거 그게 난 제일 희한했어요. 기자님 그게 2000년대 초반에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만경대 구역 팔골 그쪽에 어디 갔는데 제 친구 집에 같은 반 친구 집에 갔는데 22층인가 그렇게 됐어요. 물이 안 나왔어요. 그때. 거기까지 물도 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3층인가 이렇게 수도꼭지 내놓고 거기서 물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면반에서 조직을 하는 거예요. 네, 누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래가지고 어느 라인에서 길고 그래서 세상에 평양이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대야마다 그릇이라는 그릇을 다 꺼내놓고 한 줄로 세워놓고 물 받아놓고 뭐 설거지하고 그 물 받아놓고 심지어 그걸로 또 변기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다 해요. 내가
평양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 야 상상을 초월하죠.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싶더라고요. 통일거리, 광복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야. 심지어 모란봉 구역에 있는 안상택거리도 딱 그렇게 살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층인데도. 북한, 아니요, 안상택거리에 18층짜리도 있는데, 김일성 광장 개선문 있는 맞은편에. 근데 북한 평양시 주민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아파트 고층에 배치받을수록 힘이 없구나 이렇게 봐요. 약간 그렇죠. 1층부터 4층, 6층까지 힘이 있구나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하고 정말 완전히 반대. 여기는 조망을 산다고 해가지고 한 8층 이상 뭐 높아야지만 지하층이라고 또 많은 돈이 든다고. 근데 이거는 물이 우선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상당히 좀 슬펐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가 생활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여가 생활. 아, 그런가요? 없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뭐 해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북한에서 안내통역원 할 때도 라진에서 일렬이다 그러면 1년에 뭐 했을까? 그냥 집에서 그냥 들어놓어 있다가 잠자고 그냥 시장 한 바퀴. 근데 저희 집에 전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쉬는 날조차도 못 쉬게 했어요. 왜냐면 비상소집이다 이러면서 나오라고 전화하거든요. 그 별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또 뭐 비상 걸리고 또 나와서 뭐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전화기 막 꺼놨던 기억이 나는데 기껏해서 라진이라는 것도 도울 수 있는 게 자가용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저희가 뭐 자전거 타고 어디 섬을 가거나 바다를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들어놓고 자거나 통행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못 다니니까 그냥 기껏해야 라진 앞바다 나가지. 앞바다 그것도 힘들어요. 힘들어 못 나가요. 거리가 멀거든요. 걸어가자면 한 30분 거리인데 왔다 갔다 1시간. 그 뭐 자동 그렇게 안 해도 다이어트가 되는 곳인데 많이 걷는데 없어요. 그래서 야 그게 너무 슬펐어요. 여기는 여가 생활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없어요. 평양시 주민들은 한 달에 일요일에 4번 끼우죠. 2번은 무조건 출근해요. 그럼 많이 없는 거네요. 그 이틀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하루가 추가되면 이틀이고 하루가 때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집단 동원 많이 나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가 생활이면 첫째 무조건 자요. 너무 피곤해서 자는 게 요가요. 요가라는 게 일 다 끝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일해도 돈을 안 주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통행증 제도에 있어서 돌아다닐 때도 없고 그 자기 집에 묶여서 족쇄 차고 앉아서 빨래하거나 잠자. 일요일날에 자는 잠 맨날 달콤한지 몰라요. 그때만이 낮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아.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게 살았어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일요일날 되면 우리 어머니는 자는 게 일이더라고. 우리는 어쩌다 엄마하고 만나가지고 엄마하고 놀고 싶은데 엄마는 마냥 자. 우리끼리 컸어. 내가 어느새 커보니까요.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도 비상에 많이 걸렸거든요. 글 쓰는 게 뭘 신속하게 그거 해야 되니까 글은. 김일성이 오늘 아침에 말했으면 오늘 점심 벌써 글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이 쟁반에 진짜 후라이팬에 콩 튀듯이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일요일날 뭘 했지? 내가 요가 시간이 뭐가 있었지? 오늘날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하면 나는 요가가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주민들이 요가가 없었다. 그것밖에 결론이 없네. 전 여기 오니까 주말에 차가 더 많이 막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모든 국민이 다 나가서 차 끌고 나가고 놀러 나가고 난 이런 걸 보면서 처음에 되게 짜증난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차가 막 막히면도 너무 그 사람 구경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랑 언제 한번 따뜻하게 둘이서 같이 여행이라고 하면서 여행이라고 못 다니지.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안내통역원이니까 외국인 데리고 어디 내가 이렇게 다녔지만 그건 일적으로 통역원으로서 항상 긴장해서 얘들 챙겨야 되고 엄마 데리고 다닐 수는 없고 엄마 데리고 어디를 같이 해본 기억이 없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족이 행복하고 알콩달콩 사는 이 가족애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급급해서 또 몇십 년 동안 엄마랑 살아봤지만 여행을 가본 기억도 없고 추억이 없지요. 부모님하고 나도 추억이 없어요. 내 부모님들하고
옛날에 60년도 말경 67년도경에 우리 어머니가 그 겨울이 보내고 여름에 와서 우리가 성천군에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겨울 빨래 입을 몽땅해서 포치에다 입고 비류광에 나가서 빨래할 때 햇볕에 놀고 우리는 그 강 모래바닥에서 매를 캐먹을 때 그게 내가 북한에서 내가 최상으로 오늘날까지도 끈을 놓지 못할 정도로 그립고 또 그리운 그 하루였어요. 추억이고. 그게 그거 하나예요. 요가로 하면. 이게 북한의 요가예요. 북한은 요가 시간을 노동당이 의도적으로 안 줘요. 요가 시간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우국지사연 하면서 당정책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우린 왜 이렇게 못 살지? 사람을 펀펀한 사람도 반동으로 만들 수 있다. 요가 시간만 주면.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한초도 딴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들고 가야 한다. 그게 북한 노동당의 주민을 다스리는 최고의 최상의 최하의 제일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유일한 주민관리 시스템인 거예요. 너무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슬프네요. 내가 왜 이 말을 안 하면 1992년도에 내가 김일성 사회주의 노동 청년동맹 중앙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조직부장을 하던 애가 내 동무의 동생이었어요. 그날 만나서 말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김정일이 지시문이 내려왔는데 청년들이 딴 생각을 할 틈을 주지 말고 이렇게 그 행사에 동원시키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한 틈을 주지 말라고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정일이 지시문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불쌍하니 딴 생각을 할 틈을 가지지 못한다. 못하게 해라. 그때 걔도 똑똑한 애였어. 그때 그걸 나한테 말해준 걸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중앙사로총 조직부장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내 걔 얼굴 잊혀도 안 돼요. 정말 불쌍하네요.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좀 산지 되니까 네. 캠핑도 가고 그렇죠. 즐겁잖아요. 주말이면 놀 때도 많잖아요. 정말 그렇죠.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물놀이장, 아파트 단지에서 심지어 물놀이장 개장해서 애들 놀고 이런 거 보면서 동시에 북한에 있는 내 동생들, 엄마 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쳇바퀴 돌리듯이 그러고 살겠다 싶어가지고 안쓰럽고 혼자만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막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눈물 나죠. 나도 불쌍한 내 동생들 생각하면 그분들이 뭐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데 걔들은 대한민국을 몰라. 잘 산다는 거 알고 추석 때는 차가 밀리느라 그 몰래 방송 들으면 알아요. 자동차 홍수의 시대 어쩌고 저쩌고서 차가 많은데 잘 사는 건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사, 추상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고 와가지고 탈북자들이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도로 가는 녀석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가 생활을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노래 불러도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남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생활을 마련해준, 오늘의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마련해준 대한민국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 너무너무 고맙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생활이 그저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그렇죠.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 가져주는 게 또 여러분들이 또 왜냐하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요가로운 생활이 북한 김일성 족속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알려지면 저 체제가 유지 못해요. 딴 생각한다. 그래서 악착같이 이게 반 대한민국 그게 목줄을 걸고 저 체제의 사활을 걸고 움직이는데 이 요가 생활, 대한민국 국민의 요가 생활이 북한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리얼하게 보여질 때 김일성 족속은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우리가 동물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셨죠? 북한 주민들의 여가 생활은 바로 빨래하고 잠자고 그거 그게 외에는 없다는 제일 그저 거랍니다. 편안한. 네. 맞아요. 다음 주제로 저희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